지난 대선에서 고교학점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한 교육 공약의 하나로 제시되면서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인 교육 현안으로 등장하였습니다. 현상적으로는 고교학점제를 긍정하는 입장이 부정적인 입장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정적인 입장도 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으나 고교학점제의 교육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정의가 명료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기본적인 성격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설정한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과목 선택권을 온전하게 행사하여 개인별 교육과정을 구성해 나갑니다. 둘째, 기존에는 주로 학년제와 계열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이 구성되었다면 이제는 학년이나 계열의 구분을 폐지합니다. 이는 학급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한국의 학교들은 농어촌 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학교보다는 학급이 집단 생활의 기본적 단위가 되었습니다. 학점제는 학급을 완전히 해체하거나 학급의 기능을 대폭 축소할 것입니다. 학급이 유지된다 할지라도 일상적인 생활을 함께하는 공동체보다는 행정관리를 위한 기본 단위로 전환될 것이다. 셋째, 지금까지 학생의 과목 선택은 주로 동일 교과군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교과군을 넘나들면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학생별로 교과군별 이수 단위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수 이수 학점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따라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바뀔 것입니다. 현 2015 교육과정은 1학년 공통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였으며 과목군별로 최소 이수 단위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소 이수 단위가 매우 낮기 때문에 1학년 공통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사실상 2에서 3학년에서 각 교과군별로 한 과목을 한 학기만 이수하면 최소 이수 단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고교학점제는 과목의 수평적 분화와 수직적 분화를 전제로 합니다. 수평적 분화는 기존의 과목을 세분화하거나 새로운 과목들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수직적 분화는 동일한 과목을 난이도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누는 것입니다. 주로 수학이나 과학 과목에 적용될 것이지만 다른 과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학점제에서는 학교에서의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타 기관이나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도 학점 취득의 길이 확대될 것입니다. 여섯째, 기존의 단위제에서는 학생의 출결 일수에 의해 이수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학점제에서는 이수 기준을 설정하여 출석 일수를 충족하더라도 미이수 즉 납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 기준을 설정합니다. 따라서 학생별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이수 속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평가 방식은 교사별 평가와 성취 기준에 의한 절대평가를 기본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과목의 경우 교사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과목 선택을 넘어 교사 선택으로까지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학점제는 대학의 학사원형 제도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단지 대학이 전공에 따라 필수의 수용력이나 과목을 선정하는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교과목이나 교과군별로 공통의 필수의 수학점이 설정될 것입니다.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 입시 준비의 성격이 너무 강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기본적인 방향과 성격,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6차 교육과정까지는 문 이과의 계열 구분에 의한 과목 구성의 차이는 있었지만 학생의 과목 선택권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와 과학 과목에 대한 폭넓은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7차 교육과정 이후 적어도 문서상으로 고등학교 2에서 3학년 교육과정은 선택형 교육과정의 성격을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시 규정력, 교원 수급 문제, 학교 시설 제한 등의 문제와 맞물리면서 학생들의 선택권은 제한적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선택권의 확장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국영수의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특히 수능에서 사탐과 과탐 중에 한 영역만 선택하도록 하고 탐구 과목의 수를 계속 축소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결국 고교학점제는 7차 교육과정부터 시도되었던 선택형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선택형 교육과정의 최종적 원결적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는 새롭게 등장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7차 교육과정 도입 때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7차 교육과정 도입 시기에 이에 대한 거센 논쟁과 갈등이 존재하였습니다.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절충적 봉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입시 중심의 교육 현실에서
과목 선택권은 큰 의미를 지닐 수 없었습니다. 과목 선택권 확대가 학생이나 학부모의 강력한 요구로 등장하지 않았고 학교 여건도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오히려 7차 교육과정과 수능시험 체제가 맞물리면서 문이과의 칸막이는 더욱 견고해졌으며 국영수 중심의 학습 현실 현상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